안녕하세요. 리얼스 영재 아카데미 박진국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2027학년도 영재교육원 모집 공고를 단순히 읽는 데 그치지 않고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기간을 고르고 또 기준과 실제 준비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재원 준비를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선행 진도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렇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떻게 정리해서 설명하는지를 봅니다. 오늘의 모든 준비 전략은요. 한 문장에서 출발합니다. 자, 좋아 보이는 기간을 먼저 고르는 것이 아니라요. 지원 가능한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특히 현재 학년 기준과 2017학년도 교육 대상 학년이 섞여 있어서 실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모집 요강의 지원 자격, 소재지 제한, 과정, 전형 일정들을 한 장에 적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재교육원은 어느 곳이 무조건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기관마다 교육 목표와 선발 방식이 다릅니다. 아이가 학교 관찰형에 강한지, 탐구 문제와 심층 면접에 강한지, 온라인 과제를 스스로 수행하는 데 강한지를 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일단은요, 어, 전체 오늘 날짜가 이제 8월 19일인데,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GED 선발 공고에는 2017학년도 공고에서 한 60건이 확인됐고요. 오늘 지역에서도, 서울 지역에서도요, 서울교대 인공지능, 서울교대 과학,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등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은 탐색 단계가 아니라서 지원서를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대학 부서 영재원은요, 9월에 접수와 일자 평가가 집중되고 있는 거 많아요. 그래서 9월에 이제 접수하고 시험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후에 10월에는 이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1차 통과한 사람들 발표가 되고요. 11월에 최종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면접도 11월에 있게 되겠죠. 따라서 원서만 끝내고 쉬는 방식이 아니라 서류를 내더라도 그 다음 스텝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서류 작성 동시에 면접 준비도 하셔야 되고요. 또 기관별로 일정도 다르고 또 필요한 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요. 초등학교 6학년이랑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 시험 볼 때는 일단 뭐 지원서만 내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차에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그다음에는 추천서 그리고 서류, 자기소개서 등등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 자기소개서의 뒤편에 본인이 연구했던 것 중에 가장 차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연구의 어떤 보고서에 내용을 3페이지까지 이제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까지 내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한 종류당 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총 3가지를 내야 되는 거죠. 뭐 3가지까지 낼 수 있다고 하지만 이 3가지를 다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어떤 탐구 내용했던 부분들을 정말 1300자 내외 정도로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했던 것들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전 추천드리는 게요. 매년 과학 전람회가 있는데요. 그런 탐구 대회를 매년 참여하면서 또는 봄에 또 과학의 달 행사에 발명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행사를 참여하면서 그때 이루어졌던 그런 결과물들을 이렇게 영재원 산출물로 좀 증빙 자료로 또 자기소개서 내용으로 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시즌을 잘 못했다면 이번 영재원을 위해서 또 한번 지원하는 거를 위해서 미리 좀 그런 연구를 해놨다가 나중에 이런 또 대회를 본인 연구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고 싶을 때 내면 되니까요. 연구를 내면 활용하기 좋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서울대는 심화와 사사, 그리고 서울교대는 과학은 수리정보와 융합과학이고요. 그리고 서울교대 AI는 학년별 과정, 과천대는 초등과 중등과정으로 구조가 다릅니다. 날짜 뭐 한 줄만 비교하지 말고요. 지원 자격과 평가 방식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표의 내용은 오늘 8월 19일 기준으로 요약했지만 최종 지원 전 원문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할 수 있는 링크는 저희 그 영상 설명에 달아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요. 1차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와 2차는 심층 면접의 연결이 중요한데요. 문제 나왔던 기출문제는 제가
작년 2026년도에 나왔던 2026학년도로 2025년 작년에 나왔던 문제의 기출 문제를 일부 제가 저희 그 유튜브 리얼습 영재학교 유튜브에 설명에 올려놨거든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영상, 영재원 대비 영상이나 설명 영상 보시면 서울대학교 전문으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고요. 1차는 9월 19일로 안내되어 있고요. 면접에서는요, 1차에서 보여준 사고 과정과 지원자의 탐구 태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죠. 하지만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는 이렇게 저처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코칭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아이들이 직접 했고 본인이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은요, 원서 접수 일로 현재 초등학교 4학년 또는 5학년이 지원하고요. 수리 정보와 융합과학 분야로 구분됩니다. 모집 요강은 유학생 분야별로 80명이고요. 접수는 9월 7일부터 10일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8월 19일이니까 오늘 이후로 아직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이의 강점을 분야명만 보고 고르지 말고요. 실제 그 문제를 접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지 역량을 같이 보시면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경우엔요, 막 선행만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선행을 또 안 했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관심 분야와 역량과 그동안에 쌓았던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제가 또 수업하다 보면요, 아이들의 역량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진도는 수학이 더 빠른다 할지라도 아이가 좋아하는 건 과학이고 과학에 대한 어떤 더 탐구심이 뛰어나다면 저는 과학 분야를 지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필 시험도 남은 기간 동안 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서울교대 인공지능 영재교육원은요, 2017학년도 초4부터 중2 과정인데, 그러니까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학년별로 모집하는 것으로 공고되어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과제 수행령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면 오히려 마무리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해내야 되죠. 딱 그 과제가 나온 날 이후부터 2, 3일 안에 완료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 시간 동안에 완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과제를 누가 대신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무한정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칭을 받으면서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에 댓글이라든지 질문도 달아주시고요. 또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런 문제 해결력들을 잘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연습도 필요하고요. 자천대는 초등과 중등 과정에 나뉘어지면서 지원 자격과 일정도 과정별로 다릅니다. 산출물을 제출해야 되고요. 설명할 때는 화려한 결과보다는 학생이 어떤 질문을 만들고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 수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암기를 해서 발표하기보다는 진짜 이 연구를 한 친구는요, 그 연구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자신 있게 자기가 연구를 발표할 때는 긴장할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대본을 써서 연습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전에 가서는 그 대본을 써서 준비했던 내용이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원래 아이가 했던 연구라면 탐구를 했던 과정이라면 충분히 순발력 있게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야 됩니다. 네. 그냥 무조건 내가 했으니까 그냥 막 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공동활동했던 친구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본인이 혼자서 했던 연구라면 본인이 했던 그 연구의 전체적인 관점들 꼼꼼하게 리마인드하면서 복습하면서 다시 어떤 예상 질문도 뽑아가지고 연습해야 됩니다. 가천대 영재 같은 경우에는 산출물을 했던 내용들 자료로 내는데 나중에 그 서류 통과하고 나서 면접 때는요. 그 산출물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질의응답하고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퀄리티가 막 높다 낮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물론 더 퀄리티가 좋으면 그에 따른 아이의 어떤 역량과 수준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역량이 이미 좋다면 그 연구의 과제가 그만큼 아이의 역량과 비례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모든 기관의 세부 전형은 다르지만 지원 자격, 서류, 과제나 필기시험, 면접의 4단계를 읽으면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앞단계와 뒷단계가 따로 놓지 않도록 하나의 탐구 경험을 서류에 쓰고요. 또 문제 해결해서 보여준 것들을 또 잘 정리해서 면접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탐구 하나에는 호기심, 논리, 창의성, 탐구력, 소통의 증거 등등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요. 또 이런 탐구하다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지식도 또 찾아봐야 되고 논문도 찾아봐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돌발상을 해결하는 어떤 과정도 필요해서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녹여내져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예상과 다른 실험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견인을 정할 수 있고 실험 방법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또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그 결과가 또 오히려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결과나 결론의 해석에 넣으면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말로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잘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나 산출물 요약은요, 활동 개수를 자랑하는 문서가 아니고요. 왜 궁금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예상과 무엇이 달랐는지, 어떻게 수행했는지, 또 다음에는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 알고 싶고, 이번 연구가 어떤 거에 도움을 주는지를 나름대로는 본인이 자기의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들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죠. 그래서 그 이과적인 거죠. 탐구적인 부분은 수학이나 과학, 특히 과학적으로 탐구한 내용들을 그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가 경험한 것을 리얼하게 설명하면 되겠죠. 하지만 과학 탐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거기에 원리와 논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기적 문제기를 문항에서도 답만 쓰면 사고 과정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먼저 판단을 분명히 쓰고요. 조건이나 개념이나 근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연결 과정들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에도 성립하는지 검토하고 마지막에 이런 한계가 있다. 추가의 질문들 또 중요하죠. 또 하나는 탐구를 설계하는 문제도 나오지만 또 실험했던 실험 과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하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탐구를 평소에 많이 하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굵직한 문제에 딸려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그런 유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이제 과제가 나올 텐데 올해도 과제가 나와 봐야지만 어떤 과제인지 알 수 있겠죠. 이전에 있는 그 과제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또 유튜브 저희 리얼스 영재학교 유튜브에 또 영상 설명에 올려놨거든요.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의 과제 이랬지만 이제 새로 바뀐 인공지능 영재교육원에서 온라인 과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면 되겠죠. 자, 온라인 과제는 집에서 진행되기 때문에요. 시간 관리가 핵심이고 문제 읽기 계획 수의 검토 시간을 정해 놓고 또 되도록이면 시간을 조금 정해 놓고 하고요. 오버됐을 때는 또 그에 대한 또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코칭을 이제 해줄 것이고요. 또 그동안 이렇게 해왔고요. 학생이 끝까지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 또 더 본인의 가진 더 끌어올려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면접에서 막히는 순간 자체가 감점은 아니고요. 질문을 다시 정리하고 아는 조건부터 말하고 가능한 한 접근화법을 찾아가는 거죠. 특히 온라인 과제 후에 또 면접을 볼 경우에는요. 실제로 그것을 본인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을 검증하는 그런 면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외워서 내가 그냥 줄줄줄 말하는 답변보다는 생각하면서 그때그때마다 그 답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잘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남은 기간은 지금은 짧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지키며 차근차근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름대로는 지원 가능성이 또 있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잘 발휘해서 본인의 역량을 잘 발휘해서 잘 맞는 곳으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얼스 영재 아카데미에는요. 기간별 모집 요강을 분석한 뒤 학생의 현재 수준과 강점에 맞추어서 맞춤으로 준비합니다. 특히 온라인 과제를 또 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해낼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서류와 면접에서도 충분히 아이가 실제 경험이 생각과 그런 역량이 드러날 수 있게 준비해주고 코칭해주고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들은 뒤에도 바로 세 가지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지원하고 싶은 영재원의 모집 요강 꼭 확인하시고요. 지원 기간의 모든 전형일을 달력에 표시해 놓으시면서 놓치지 않게 알람도 표시해 놓고요. 지원하는 거 준비 다 해 놓고 기간을 놓쳐서 이렇게 안타깝게도 지원 못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또 학생의 가장 기억 남는 탐구 하나를 또 설명하는 그런 연습도 꾸준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신점화법은 영상 설명란에 또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링크를 확인하셔서 특히 GED라고 하는 사이트에 꼭 들어가셔서